모든 길에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더 멀리 갈수록 길은 더 험난해지고 예측을 벗어나지만 그 순간들은 더 오래 기억되고 더 많이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들을 발견하기 위해선 최적의 머신이 필요합니다. 강력함과 견고함을 갖춘 탁월한 머신 올류 소렌토를 소개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또 하나의 SUV가 아니라 세계 최초의 스토리텔링 머신입니다. 사랑과 감사의 계절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를 통과한 아시아계 증오범죄 방지법안에 오늘 서명했습니다. LA에서 지난달 증오범죄 건수가 사상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연방의회에서 한국전쟁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를 촉구하는 법안이 발의돼 주목되고 있습니다. 랭캐스터에서 산불이 발생해 262에이커가 소실됐습니다. 산불은 강풍으로 인해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최근 타운 내 식당들이 식대를 계산하지 않고 몰래 내빼는 먹튀 손님과 밤새 업소 벤달리즘 피해 등으로 인해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플로리다주에서 등굣길에 차량 납치를 당할 뻔했던 초등학생 소녀가 남겨놓은 표식이 범인 체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연방 상하원에서 이스라엘에 7억 3,500만 달러 규모의 무기를 판매하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계획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워싱턴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둘째 날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6.25 전쟁 때 희생된 군인들이 안장돼 있는 알링턴 국립묘지를 찾아서 참배한 데 이어 연방 의사당을 찾아 하원 지도부와 만났습니다. 백악관이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 가운데 하나로 북한 관련 논의를 지목했습니다. 또한 한미 정상 간에는 코로나19 백신 공유와 관련된 협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사이의 휴전 합의를 환영하면서 인도주의적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방재무부가 앞으로 $10,000 이상의 가상화폐 거래를 반드시 국세청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증시는 주간 실업지표가 개선되고 있음을 시사한 데 힘입어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LA 지역 내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LA 지역의 내일 낮 최고 70도, 밤 최저 기온 53도입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공항에서부터 목적지까지 모바일 체크인과 첨단 공기순환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기내 환경과 여행을 제공하는 아시아나 항공 제공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희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균호입니다. 2021년 5월 20일 목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입니다. 일부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의회를 통과한 아시아계 증오범죄 방지 법안에 오늘 서명했습니다. 서명 자체도 의미가 있었지만 바이든 대통령 등 70명에 육박하는 참석자가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행사를 진행하는 모습도 이목을 끌었습니다. 흡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이전으로 돌아간 듯한 풍경으로 하루 뒤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 어떤 수준의 방역 수칙이 적용될지 관심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연설을 통해 증오 범죄를 규탄하고 대응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침묵은 공모고 우리는 공모할 수 없다며 우리는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한인 여성 4명을 포함해 아시아계 6명 등 8명의 희생자를 낸 애틀랜타 총격 사건을 언급하면서 아시아계 미국인이 일상에서 느끼는 공포와 분노를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상처받은 모든 이들에게 보내는 나의 메시지는 우리가 여러분을 보고 있다는 것이라며 우리는 증오 범죄를 멈추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동석을 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연단에서 법안 통과를 주도한 상하원 의원들을 호명하며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해리스는 미국의 첫 아시아계 부통령입니다. 앞서 연방하원에서는 아시아계에 대한 폭력 대응에 초점을 맞춘 증오범죄 방지법을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달 말 상원도 통과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아시아계에 대한 증오범죄 방지법이 대통령의 서명을 거쳤다는 점 말고도 백악관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도 거리 두기도 없이 진행됐다는 점에서 눈에 띄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에서 한국전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도록 하는 법안이 처음으로 발의됐습니다. 그동안 종전선언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추진된 적은 있지만 구체적인 법안이 미 의회에 제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미 연방 하원 외교위원회 소속 지한파로 알려진 브래드 셔먼 의원은 20일 한반도 평화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같은 민주당의 한국계 앤디 김 하원 의원 등도 공동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한국전의 공식적인 종식 필요성의 배경과 미 국무장관의 의무를 자세히 기술하고 있습니다. 과거 미 의회가 종전선언을 위한 결의안을 추진한 적은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법안 형태로 의회에 제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법안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미국이 관여하는 회담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남북 정상의 판문점 약속을 감안하면 미 국무장관은 구속력 있는 평화협정을 위해 남북과 긴급한 외교적 관여를 추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And urges the Secretary of State to pursue serious, urgent diplomatic engagement with North Korea and with South Korea in pursuit of a binding peace agreement constituting a formal and final end to the state of war. 법안은 이어 국무장관이 2018년 6월 싱가포르 합의에 따라 북미 연락사무소 개설을 위한 협상에 돌입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 법안은 특히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강조해온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기간에 발의됐습니다. 그러나 공화당을 중심으로 대북 강경론이 만만치 않아 법안의 상정과 통과에는 상당한 난관이 예상됩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LA시 정부가 역사상 최대 규모의 가스 누출 사건으로 기록된 지난 2015년 포털랜치 지역 알리소 캐년 가스 누출 사태 이후 주민 건강 위협 관련 누출 사태에 대한 재조사를 요구한 가운데 LA시 의회에서 마침내 해당 시설을 완전히 폐쇄시키도록 요구하는 결의안이 한인 조니 시의원 주도로 통과가 돼서 실제 가스 저장소 폐쇄로 이어지게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어제 LA시 의회는 전체 회의에서 포트랜치 알리소 캐년 가스 저장 시설을 영구적으로 폐쇄시키는 내용의 결의안을 표결해 붙여 14대 0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포트랜치 지역을 관할하는 12지구의 한인 조니 시 의원이 발의한 이 결의안은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에게 해당 시설을 완전히 폐쇄시키고 시의회 측이 해당 시설의 운영을 제한하거나 점차 해체시키는 방안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피력하며 이 시설과 관련된 모든 캘리포니아 관계기관들이 LA시 정부에 분기별로 폐쇄 계획안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결의안은 또 남가주 가스 컴퍼니가 그동안 97,100트릭톤 분량의 메탄 및 7,300 메트록톤의 에탄가스를 누출시켜 인근 환경에 막대한 피해를 끼쳤다는 점도 적시했습니다. 알리소 캐년 저장시설 가스 누출 사태는 지난 2015년 10월 23일부터 2016년 2월 18일까지 4개월간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천연가스 저장시설인 남가주 가스컴퍼니의 알리소 캐년 저장소 약 8,750피트 깊이에서 가스가 다량 누출된 사고입니다. 이 사고로 당시 한인들을 포함한 지역 주민들이 어지럼증과 두통 등 건강 이상 증세와 악취로 인해 임시 거처로 옮겨서 생활하는 등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당시 공개된 보고서에 따르면 가스가 유출된 지역 주민의 63%가 두통, 메스꺼움, 호흡기 질환 등의 증상을 지속적으로 겪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랭캐스터 서쪽 페어몬트 지역에서 산불이 발생해 262에이커를 태우고 인근 건물에 화재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위빌 산불로 명시된 이번 산불은 오늘 오전 9시 30분경 138번 도로와 210번 스트릿 웨스트 지점에서 발화됐으며 오늘 오후 현재 262에이커가 소실됐습니다. 현재 250명의 소방대원들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는데 이 지역에 시속 50마일의 강풍이 불고 있어 산불이 1000에이커까지 번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NGO 비영리 단체 미주범인인 굿네이버스가 US 아프리카 클린워터 프로젝트를 위한 한인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굿네이버스는 30년 전 한국에 설립된 후 2008년 굿네이버스 미주 법인을 설립해 미주 지역에서 아동 인권과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지역사회 개발, 국제 구호 사업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달에는 아프리카의 클린워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상하수도 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아프리카 오지의 주민들이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우물 파주기 프로젝트를 벌이고 있는데 적게는 $10부터 도네이션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구호기금 활동이 그동안 여의치 않았던 데다 LA 카운티나 주 정부에서 받는 기금도 큰 폭으로 삭감돼 미주의 굿네이버스도 기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어서 개개인이 십시일반 보태는 후원금이 어느 때보다 소중한 의미로 다가온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2일 토요일에 아템문화 유산의 달 5월을 맞이해 한인타운 청소 행사가 열립니다. 4지구 니티아 라만 시의원과 12지구 존리 시의원, LA 한인회, 한인타운 청소년회관 KYCC 주도로 열리는 커뮤니티 거리 청소 이벤트는 한인타운, 다운타운, 히스토릭 필리피노타운, 리틀도쿄, 그리고 차이나타운 총 5개의 아시안 커뮤니티가 참여합니다. 아시안 커뮤니티들은 각자가 속한 지역을 가꾸고 주변을 깨끗하게 하는 거리 청소 이벤트로 한인 커뮤니티는 LA 한인회에서 집결해 2시간가량 거리 청소를 진행합니다. 청소도구는 KYCC에서 제공하기 때문에 참가하는 한인들은 가벼운 옷차림으로 마스크만 착용하면 됩니다. 타운 청소 행사에 참여를 원하는 주민들은 22일 토요일 오전 10시까지 LA 한인회관으로 직결하면 됩니다. 하이트 진로 아메리카가 지난 18일 진로의 글로벌 브랜드 도약을 위해 LA 다저스와의 파트너십 계약을 3년 연장해 총 10년간의 인연을 이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메이저리그 시즌 동안 주류 마켓을 대상으로 브랜드 인지도 확대와 구장 내에서 과일 소주와 테라 맥주 등을 판매해 홍보 강화에 나선다는 전략입니다. 하이트 진로는 아시아 주류 업체 최초로 2012년부터 LA 다저스 구장과 파트너십을 체결해 다양한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LA 다저스 파트너사로서 로고 사용권, 구장 내 LED 광고 설치, 시음 행사 진행, 다저스 공식 매거진인 인사이드를 통한 제품 홍보 등 야구 팬들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 활동이 가능해집니다. 하이트 진로 제품의 단독 판매 부스인 하이트 진로 바와 구장 내 13개의 매점에서 자몽의 이슬 등 과일 소주 4종과 테라캔 맥주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소주를 베이스로 한 칵테일이자 다저스의 시그니처 컬러인 다저 블루를 표현한 소주 소 블루를 올해 처음 선보여 팬들의 큰 호응을 이끈 바가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우나 미인, 100% 근적외선 마스크는 카우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우나 LED 마스크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일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LA 시각으로 5시 16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목요일 5시대 퇴근길 교통 상황입니다. 5번 프리웨이 사우스 방향 가필드 애비뉴부터 오늘도 정체 심한 상태입니다. 11마일대로 속도 떨어지기 시작해 10번 이스트와 교차되기 바로 전 구간 시저차베스 애비뉴와 교차 지점까지 9마일에서 12마일대로 거북이 운행 중입니다. 반대 5번 프리웨이 노스 방향 메인 스트리트 구간부터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랜드 비스타 애비뉴와 교차되는 지점까지 6마일에서 18마일대 속도밖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101번 사우스 방향 오늘도 정체 심한 상태입니다. 로스앤젤레스 스트리트 알라미다 스트리트부터 14마일대로 정체 시작되고 있고요. 선셋 블루버드와 교차되는 지점까지 7마일에서 17마일대로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101번 웨스트 방향입니다. 벤추라 지역 지나는 101번 웨스트 방향 우드맨 애비뉴와 교차 지점부터 20마일대로 속도 떨어집니다. 헤스켈 애비뉴와 교차되는 지점까지 12마일에서 20마일대로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110번 사우스 방향 버논 애비뉴부터 14마일대로 정체 심해지고 있습니다. 101번 사우스와 교차 지점을 지나 힐스트리트과 교차 지점까지 8마일에서 14마일대 속도밖에 내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반대 110번 놀스 방향입니다. 101번 놀스와 교차 지점부터 마틴 루터 킹 블루버드와 교차 지점까지 8마일에서 18마일대로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101번 놀스 방향 에초파크 애비뉴 구간에 운전자 장애물 있습니다. 405번 놀스 방향입니다. 웨스트 로스크랜스 애비뉴와 교차 지점에도 역시 운전자 장애물 있습니다. 5번 놀스 방향 이스트 7가 스트리트 구간에서 5시 8분경 추돌사고 발생 소식 올라와 있습니다. 이중 추돌사고 발생했습니다. 5번 사우스 방향 134번 이스트와 교차되는 지점에서도 5시 7분경 추돌사고 소식 올라와 있고요. 105번 이스트 방향 사우스 벌몬트 애비뉴 구간에서도 5시 정각 차량 추돌사고 발생했습니다. 이 구간 지나시는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로컬 소식 한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타운 내 식당들이 식대를 계산하지 않고 몰래 내빼는 먹튀 손님과 밤새 업소 벤달리즘 피해 등으로 인해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은 기자입니다. 가중의 높은 백신 접종률과 급감한 코로나 전파율로 인해 타운 내 요식업주들은 실내외 영업을 재개하면서 활기를 되찾고 있지만 야외 영업을 틈탄 먹튀 손님과 식당 입구에 텐트를 치고 자리 잡은 홈리스들로 인한 문제들로 영업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남가주 한인 요식업협회 측에 따르면 먹튀 손님은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하기 전에는 1년에 한두 건 발생하는 정도에 불과했으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식당에 일하는 종업원 수가 줄어든 상황이라 먹튀 손님에 관한 관리가 전혀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식당에 1명 내지는 2명 남짓한 종업원이 주방과 실내 그리고 야외에 마련된 테이블 시중을 두느라 눈코 틀 새 없다 보니 식사값을 계산하지 않고 몰래 업소를 빠져나가는 손님들이 있어도 이를 알아채기조차도 힘들다는 것입니다. 업주들은 이런 얌체 먹튀족은 타인종들이 많이 저지르는 편이라고 하는데 대부분 야외 패티오에서 식사를 마치고 흡연 혹은 가방을 가지러 가는 척 교묘하게 업소를 빠져나와 그대로 주행량을 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협회 측은 팬데믹 상황 속에서는 경찰에 신고를 하더라도 경찰이 출동도 하지 않아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먹튀 손님으로 인한 피해가 생겨도 참고 지나가는 수밖에 없다며 손쓸 길이 없는 상황이라고 쓸쓸한 심정을 전했습니다. 타운에 먹튀 손님들이 늘어나면서 야외 패티오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는 업주들도 생기고 있습니다. 일부 업소들은 또 손님들이 식사를 마친 후 계산을 하기 전에 잠깐 자리를 비우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아예 손님들에게 신용카드 혹은 소지품을 업소 측에 맡겨달라고 요청하기도 합니다. 먹튀 손님과 더불어 업소 인근에 자리 잡은 홈리스들로 인한 피해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타운 내 윌시어 블루바드에 위치한 스시 전문집인 All You Can Eat 스시앤바비큐는 20일 자정 무렵 매장 유리창이 박살나는 피해를 입었는데 이 같은 피해가 업소 주변 홈리스의 소행이 아닌가 짐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ll You Can Eat 스시앤바비큐의 제임스 리 대표는 최근 식당 옆에 자리 잡고 있는 홈리스들로 인한 영업에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최근에는 홈리스로 보이는 손님이 식사를 하고 먹튀를 한 경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유리창 저거 문제 삼아서 폴리스한테 얘기해서 폴리스가 저희 앞에서 저기 먼 데로 좀 떨어지게 했습니다. 안 그래도. 원래는 좀 있었다가 아무래도 이제 가게들 오픈하면서 많이 없어진 상황이에요, 지금은. 감시 카메라에 용의자의 모습은 포착되지 않은 점 등으로 매장 내 감시 카메라 위치를 확인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윤입니다. 이어서 미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백악관이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 가운데 하나로 북한 관련 논의를 지목했습니다. 한미 정상 간에는 코로나19 백신 공유와 관련된 협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미국 백악관이 바이든 정부 첫 한미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로 북한 관련 논의를 꼽았습니다.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회담을 하루 앞두고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한미 정상 간에는 지역 안보 전략을 비롯해 다양한 현안들이 다뤄질 것이라며 북한이 중심 주제라고 밝혔습니다. Certainly, there'll be an opportunity to talk about that. We expect that North Korea will be a central topic of the discussion, of course, tomorrow. 이 같은 발언은 바이든 정부 고위 관계자가 대북 정책과 관련해 최대한 유연성을 갖겠다고 말한 지 하루 만에 나왔습니다. 교착 상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북핵 협상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한미 정상이 적극적인 협력을 다짐할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입니다. 백악관은 동시에 한미 정상이 미국의 코로나19 백신을 공유하는 문제도 다룰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다만 한국과 백신을 우선 공유할지 여부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I don't expect that assessment to be made in advance of tomorrow, but certainly we welcome the opportunity to discuss with them how we can work together to address the global pandemic. 중국 역시 중요 의제 가운데 하나지만 백악관은 대중국 견제 또는 북핵 관련 역할 등 논의 방향에 대한 설명 없이 다뤄질 것이라고만 짧게 언급했습니다.
대중국 견제 성격의 4개국 협의체 쿼드와 관련해 백악관은 회원국의 변화에 대해 예측하거나 예상할 것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미국 상하원에서 이스라엘에 8,300억 원 규모의 무기를 판매하려는 조 바이든 행정부 계획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무소속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이 이스라엘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무기 판매를 불승인하는 결의안을 준비 중이라고 워싱턴 포스트가 오늘 보도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판매하려는 무기는 7억 3,500만 달러 규모로 합동 직격 정밀 폭탄과 소구 경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샌더스 의원은 미국이 만든 폭탄이 가자 지구를 파괴하고 여성과 어린이를 죽이는 시점에 의회의 토론도 없이 또 다른 대규모 무기 판매가 이뤄지는 걸 그저 놔둘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상원에서 이 결의안이 통과될지는 불분명합니다. 단순 과반인 51표가 확보되면 통과되는데 민주당 상원의원 50명의 지지를 전부 확보할 경우 상원의장을 겸하는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이 캐스팅 보트를 행사하면 통과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해리스 부통령은 상관인 바이든 대통령의 판매 승인에 맞서야 하는 어색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5일 판매를 승인한 바 있습니다. 결의안이 통과되더라도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3분의 2의 찬성표를 얻어야 통과가 가능한데 이스라엘에 대한 지지가 확실한 공화당 상원의원들에게 찬성표를 확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지나 러먼도 상무장관이 오늘 반도체 칩 품귀에 따른 생산 차질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열었습니다. 러먼도 장관은 미국 자동차 업계 고위 관계자 및 다른 업계 대표들과 반도체 칩 부족과 관련해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통신에 따르면 자동차 회사, 제너럴 모터스와 포드 등이 포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회의는 2개로 나뉘어 열렸는데 참석자들의 일정에 맞추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블룸버그에 따르면 러먼도 장관이 오늘 반도체 칩 부족 대응 논의를 위해 화상회의를 열 계획이며 삼성전자와 대만의 TSMC, GM, 포드, 인텔, 구글, 아마존 등이 초청을 받았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전날 상무장관이 삼성전자까지 포함된 반도체 칩 품귀 사태 회의를 여는 것이어서 삼성의 투자 압박으로 여겨질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러먼도 상무장관이 주재하는 반도체 칩 회의는 지난달 12일 백악관 주재로 같은 주제의 회의가 열린 지 한 달여 만입니다. 당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 주재로 삼성전자와 TSMC, 인텔, 포드 등이 참석한 화상회의가 열렸습니다. 한국 내 기업 중에는 삼성전자가 유일하게 참여했습니다. 회의에 잠시 들린 조 바이든 대통령은 반도체 원료제인 웨이퍼를 들어보이며 미국에 대한 공격적 투자를 주문해 사실상 삼성 등의 투자를 압박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가상화폐를 이용한 탈세 시도에 미 재무부가 칼을 뽑아들면서 비트코인 반등세가 주춤하고 있습니다. 재무부는 오늘 앞으로 $10,000 이상의 가상화폐 거래를 반드시 국세청 IRS에 신고할 것을 의무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재무부는 이날 공개한 조 바이든 행정부의 조세 강화 계획안을 통해 현금 거래와 마찬가지로 시가 $10,000 이상의 가상자산을 받는 기업체들도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재무부는 가상화폐는 탈세를 포함한 광범위한 불법 행위를 가능하게 해줌으로써 이미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따라서 대통령의 이번 계획은 IRS가 가상자산의 성장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 자원을 포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가상화폐와 가상자산 거래소, 가상화폐를 허용하는 결제 서비스 계좌를 이런 국세청 신고 시스템에 포함하는 것이라고 재무부는 덧붙였습니다. 월스트리트의 전문가들은 이미 몇 달 전부터 재무부와 미 증권거래위원회를 비롯한 규제 당국이 가상화폐 시장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관측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연방재무부는 오늘 세계 각국의 국가별로 선정하는 법인세 최저세율을 15%로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재무부는 이날 이 문제를 다루는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조세조정그룹에 이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재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재무부는 최소 15%가 돼야 한다고 제안했고 이는 최저치임을 강조한다며 이 논의는 이 세율을 더 높이는 쪽으로 계속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제니 옐런 재무장관은 당초 21%의 세율을 최저치로 제시했었습니다. 이번 하향 조정은 최저세율 수준을 둘러싸고 국가 간 이견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쪽으로 조정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는 법인세 최저세율을 12.5%로 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프랑스와 독일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애초 제시한 21% 세율을 지지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지만 12.5%인 아일랜드처럼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의 경우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습니다. 또 영국은 전염병 대유행 이후 재정을 보충하기 위해 2023년에 법인세를 25%로 올릴 예정이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바이든 정부의 21% 제한이 너무 높다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의 이번 제안은 OECD에서 논의된 12.5%에 더 가까운 위치로 움직인 것이라며 OECD가 목표한 대로 여름에 합의를 이루기 위한 추가적인 모멘텀인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각국의 법인세 바닥 경쟁으로 인해 미국 기업이 세율이 더 낮은 쪽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고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법인세 최저세율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요구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대규모 인프라 투자에 따른 재원 마련을 위해 현재 21%인 법인세율을 28%로 상향하는 것을 추진하는데 이 경우 미국의 글로벌 세율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반영된 결과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OECD에 따르면 법인세율이 30%를 넘는 국가는 2000년 55개국에서 현재 20개국 미만으로 줄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전 세계 법인세율 평균이 1980년 40%였지만 작년 23%로 낮아졌다는 조세재단 분석을 전한 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국제사회 중재로 유혈 분쟁을 일단락짓기로 합의했습니다. 지난 10일 하마스의 선제 공격에 이스라엘이 맹렬한 폭격으로 응수하면서 양측은 11일째 교전을 벌여왔고 양측에서 240여 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끝에 휴전이 이뤄졌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현지 시간 20일 저녁 안보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휴전안을 승인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성명을 통해 이집트가 제안한 휴전을 수용하기로 했으며 휴전은 상호 간에 조건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타냐후 총리가 어제까지만 해도 목표를 이룰 때까지 계속 공격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취했지만 국제사회의 휴전 촉구 압력에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도 양측이 21일 오전 새벽 2시를 기해 휴전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로이터 통신에 밝혔습니다. 팔레스타인 측도 일단 이스라엘의 휴전 결정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지만 충돌의 원인을 제공한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의 성지인 예루살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유엔 총회 긴급회의에 참석해 양측이 전쟁의 규칙을 위반했다면서 즉각적인 휴전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지구상에 지옥이 있다면 오늘 가자지구 어린이들의 삶일 것이라고 탄식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10일 하마스의 선제 공격에 이스라엘이 맹렬한 폭격으로 응수하면서 양측은 11일째 교전을 벌여왔습니다. 양측의 충돌로 가자지구에서는 어린이 61명을 포함해 232명이 숨지고 1,900여 명이 부상했으며 이스라엘에서도 12명의 사망자와 30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충돌은 2,000명 이상의 목숨을 잃었던 지난 2014년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50일 전쟁 이후 가장 피해가 큰 유혈 분쟁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충돌은 이슬람 금식 성월인 라마단 기간에 이슬람교도인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종교활동 제한과 이스라엘 정착촌을 둘러싼 갈등에서 비롯됐습니다. 양측이 휴전에 합의했지만 해묵은 갈등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 한 언제든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YTN 강소옥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사이의 휴전 합의를 환영하면서 미국은 인도주의적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P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격 휴전 발표 이후 백악관 연설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양측의 휴전 합의에 대해 나는 우리가 진전을 이룰 진정한 기회를 가졌다고 믿는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집트 정부가 휴전 중재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하고 자신과 백악관 고위 보좌관들도 시시각각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한 노력에 관여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나는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똑같이 안전하고 안정되게 생활하고 동등한 자유, 번영, 민주주의를 누릴 자격이 있다고 믿는다며 나는 행정부의 그것을 향해 조용하고 끈질긴 외교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미국은 인도주의적 지원을 위해 유엔과 협력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0일부터 열흘간 치열한 유혈 충돌을 이어온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이날 휴전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연방정부가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랜드를 매입할 의사가 없다고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9년 그린란드를 매입할 의사를 밝히며 외교적 파장을 일으킨 지 2년 만에 조 바이든 행정부가 원상복구한 셈입니다. 아이슬란드에서 열린 북극이사회 장관회의 참석 후 그린란드를 방문한 블링컨 장관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그린란드 매입을 추진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번 회견에는 예베 코포드 덴마크 외교장관과 그린란드 총리, 외교장관이 동석했습니다. 2019년 트럼프 당시 대통령은 그린란드 매입 의사를 일방적으로 밝혔고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가 터무니없다고 반박하면서 외교적 문제로까지 비화된 바 있습니다. 등굣길에 차량 납치를 당할 뻔했던 초등학생 소녀가 남겨놓은 표식이 범인 체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뉴욕포스트는 이틀 전 플로리다주 펜서콜라에서 미성년자 납치 미수로 체포된 아동 성범죄 전력자 제레드 폴 스탠거 체포에 얽힌 뒷이야기를 소개했습니다. 사건 당시 스쿨버스를 기다리면서 풀밭에 앉아있던 엘리사 보넬은 SUV 차량에서 뛰어나온 스탠거에게 붙잡혔습니다. 스탠거는 소녀의 목과 상체를 감싸안고 SUV로 끌고 가려 했지만 거센 저항 때문에 중간 지점에서 넘어졌습니다. 이후 스탠거는 납치를 포기하고 SUV를 몰고 도망쳤습니다. 이 납치를 모면한 소녀는 모친에게 상황을 설명한 뒤 로드앤드 오더에서 본 것처럼 증거를 남겨놨다고 말했습니다. 로드앤드 오더는 범죄와 재판을 다룬 미국의 인기 TV 드라마 시리즈입니다. 엘리사가 남겨놓은 증거는 어린이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은 젤 소재 장난감 슬라임이었습니다. 풀밭에서 가지고 놀던 슬라임을 납치범에게 문질러 놓았다는 것입니다. 경찰은 이날 오후 납치범을 체포했고 엘리사가 남겨놓은 슬라임이 결정적인 증거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상하원에서 이스라엘에 8,300억 원 규모의 무기를 판매하려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계획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LA 시각으로 5시 34분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공식 방문 이틀째인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알링턴 국립묘지 참배를 시작으로 공식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이후 연방의회를 방문해 하원 의장과 지도부를 만나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오후 첫 일정으로 미 하원을 방문해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을 포함한 미국 하원 지도부와 만났습니다. 만남은 간담회 형식으로 1시간 20분가량 진행됐는데요. 조금 전 끝났습니다. 문 대통령은 펠로시 의장과 비롯해 하원 의원들을 만나 코로나19 백신은 물론 한반도 현안과 관련한 미 의회 차원의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이에 앞서 미 하원 외교위원회 소속 브래드 셔먼 민주당 의원은 문 대통령의 방문에 맞춰 한반도 평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한국전쟁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현지 시간 20일 오전 첫 일정으로 알링턴 국립묘지를 방문해 무명용사묘에 참배하고 헌화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워싱턴 DC 방문은 이번이 네 번째지만 알링턴 국립묘지를 찾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문 대통령은 오전 9시를 조금 넘겨 총 21발의 예포 속에 알링턴 국립묘지에 들어섰으며 무명용사의 묘 앞에는 미국 의장대 120명이 도열했습니다. 헌화를 마친 문 대통령은 국립묘지 기념관 전시실로 이동해 무명용사의 희생을 기리는 기념패를 기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북한에 있는 미군 유해의 조속한 송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은 마지막 한 분까지 찾아서 돌려드리고 최상의 예우를 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북한 지역에는 수많은 마지막 한 분은 용사님까지 끝까지 찾아서 프랭클린 루즈벨트 전 대통령은 미국의 대공황 당시 뉴딜 정책으로 위기를 극복한 인물입니다. 문 대통령은 평소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루즈벨트 전 대통령을 꼽아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문 대통령의 이번 방문은 경제 회복을 성공적으로 이끈 루즈벨트 전 대통령에 대한 존경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루즈벨트 전 대통령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롤 모델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은 미국 시각 내일 오전, 한국 시각으로는 22일 새벽부터 백악관에서 개최
개최될 예정이며 회담 이후 공동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과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공식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신구 대결 구도가 가시화하면서 여론조사 1, 2위를 다투는 두 후보의 공약과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사선 원내대표 출신인 나경원 전 의원이 국민의힘 당대표의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야권 대통합을 이뤄야 할 중요한 시기다 보니 나서지 않을 수 없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단순한 경륜과 또 단순한 패기만으로는 해결하지 못할 것입니다. 대선 경선 과정을 파격적으로 운영해 나가고 저 나경원은 용광로를 위한 불쏘시개가 되겠습니다. 당 안팎에서는 우려도 나옵니다. 황교안 전 대표와 함께 강성 극우 이미지가 채 가시지 않은 데다 서울시장 경선에서 낙마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간 당내 구주류 세력을 비판해온 이준석 전 최고위원도 같은 날 대표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참패한 지난 총선에서 당이 비겁했을 뿐만 아니라 인색하기까지 했다며 나를 세운 이 전 최고는 개방과 경쟁만이 젊은 세대와 능력자를 끌어올 수 있다며 차별 철폐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어떤 소도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 목장을 열겠습니다. 그리고 1차적으로 경선이 시작하기 전까지 들어온 모든 소들은 우리 소입니다. 다만 특정한 소를 위해서 기다려주지는 않을 겁니다. 당내 두 거물급의 출마 선언으로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는 1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후보군이 두 자릿수에 이르면서 일각에선 내년 지방선거 출마 전에 이름을 알리려는 시도라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하지만 신구 대결, 세대 간 대결 구도가 조성되면서 일단 흥행에는 성공했다는 긍정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는 22일 후보자 등록을 마치면 당원과 일반 국민 50대 50의 여론조사를 거쳐 오는 27일 본선에 진출할 5명이 결정됩니다. 본선은 당원 선거인단과 일반 국민 여론조사가 70대 30으로 이른바 당심의 비율이 더 높습니다. 대선을 앞둔 당원들의 전략적 투표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구주류를 상대로 한 신진 후보군이 얼마나 돌풍을 일으킬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민주당 대선 주자들 사이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당내 박원순계 의원까지 끌어안으며 당내 새 구축을 본격화했고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도 연일 새 확장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권 행보를 뒷받침할 성장과 공정 포럼에는 민주당 의원 35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민영배, 서삼석 의원 등 호남 의원뿐 아니라 박원순계 핵심 인사인 삼선의 박홍근 의원도 지지를 선언하며 깜짝 합류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최근 공관에서 잇따라 당내 박원순계 의원들을 만나며 지지를 호소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국 지지 모임을 꾸린 데 이어 당내 세력 다지기에도 본격적으로 나선 겁니다. 대선과 직접 관련 짓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뜻을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힘이 나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새 확장에 자신감을 얻은 이재명 지사는 야권의 유력 경쟁자인 윤석열 전 총장을 예쁜 포장에 빗대 애둘러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알맹이를 봐야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포장지만 또 예쁜 부분만 자꾸 보여주셔가지고 판단하기가 어려워서. 반등을 노리고 있는 정세균 전 총리는 민주화 열사 유가족과 만난 자리에서도 검찰 개혁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온화한 이미지를 벗고 강경 발언을 통해 당내 친문 의원과 당원에게 손짓하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사실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시게 한 데는 이제 검찰에 그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좀 개혁을 해야 되겠다. 이낙연 전 대표는 민주당 텃밭인 호남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목포와 강진, 나주에 이어 광주까지 흐른 강행군을 이어가며 바닥 다지기에 집중했습니다. 다음 달 중순 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막을 올릴 대선 레이스를 앞두고 민주당 주자들 사이 세불리기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민주당 부동산 특위가 전체 회의를 열고 재산세 감면 확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당장 결론 내서 발표하진 않았는데 공시가격 6억 원 집까지 깎아주는
재산세를 9억 원 집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민주당 부동산 특위는 재산세 감면 방안을 우선 논의했습니다. 최근 주택가격과 이를 반영한 공시가격이 올라 재산세 부담이 늘어난 만큼 1가구 1주택의 경우 재산세 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쪽으로 공감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현재 공시가격 6억 원 이하는 재산세 세율을 0.05%씩 감면하는데 이 혜택을 9억 원 이하 주택까지 확대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 있습니다. 시세로 따지면 13억 원 정도 되는 집까지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 특위는 어제 회의를 마치고도 재산세 감면 방안을 확정적으로 발표하진 않았습니다. 국세 지방세 여러 종류가 있지요. 금융, 공급 대책, 또 규제 다른 주택 규제 대책 이런 것들이 다 하나로 폴리시 믹스를 이루어서 발표되어야만 국민들이 이해도 하고 정책 효과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재산세 감면 개편안은 당내 고문단 회의와 주말 고의 당정을 거쳐 다음 주 월요일 의원총회 추인 절차를 거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주당은 재산세 감면 혜택 확대 방안에 대한 당내 조율을 마치면 6월 국회에서 법을 개정하고 7월에 발송되는 재산세부터 적용시킬 계획입니다. 민주당 부동산 특위는 종부세와 대출 규제 완화 방안도 테이블에 올려놨는데 재산세 문제보다도 당내 반대 의견이 더 커서 당장 결론을 내긴 어려워 보입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뉴욕 증시는 주간 실업지표가 개선된 데 힘입어 상승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188.11포인트, 0.55% 오른 34,084.15로 장을 마쳤습니다. S&P 500지수는 전장보다 43.44포인트, 1.06% 오른 4,159.12를,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236포인트, 1.77% 상승한 13,535.74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투자자들은 비트코인 등 위험 자산의 움직임과 주간 실업지표 등 경제지표를 주시했습니다. 전날 폭락세를 보였던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가격이 반등하면서 투자 심리가 다소 개선됐습니다. 그동안 물가 상승 압력 등으로 연방준비제도의 완화적 기조가 조정될 수 있다는 우려로 기술주 등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위험 자산에 대한 우려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등으로 옮겨갔습니다. 테슬라의 주가는 오늘 4% 이상 올랐고 코인베이스 주가는 3% 이상 올랐습니다. 넷플릭스와 애플 등의 주가도 모두 2% 이상 올랐습니다.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 당분간 시장의 변동성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뉴욕 유가는 이란 핵 합의 복원회담에서 진전이 있었다는 소식에 하락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6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전장보다 1.31달러 하락한 배럴당 62.05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 6월 실물은 이날이 만기일입니다. 팩트셋 자료에 따르면 이날 종가는 6월 26일 이후 최저치입니다. 7월물 가격은 1.41달러 하락한 배럴당 61.94달러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리는 핵 합의 복원 회담에 참여 중인 이란이 좋은 진전이 있다고 밝혀 대이란 제재가 해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미국의 대이란 제재가 해제되면 이란의 원유 수출이 재개돼 원유 시장의 공급 부담을 늘립니다. 아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부 차관은 이날 국영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추가 협의가 필요하지만 지난 4차례 참가국 회담에서 좋은 진전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주 참가국들이 다시 모여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협의할 계획이며 우리는 머지않은 미래에 결론을 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슈나이더 일렉트릭의 로비 프레이저 글로벌 리서치 매니저는 보고서에서 미국과 이란이 이란 핵 합의에 재가입하고 이란의 원유 수출 재개를 끝내기 위한 협상에서 진전이 이뤄짐에 따라 원유와 관련 상품의 일부 하강 위험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걸림돌이 남아있지만 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국영 언론에 낙관적 발언을 계속 내놓고 있다는 점도 유가의 하락 압력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븐스 리포트의 리서치 애널리스트들은 이란의 수출이 이르면 올해 여름부터 재개될 수 있어 이는 공급 측면에서 부정적일 것이라며 다만 아직 변수가 많고 회담도 언제든지 결렬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올
9월 20일 목요일 오늘 밤과 내일 날씨입니다. 금요일인 내일 대체로 맑은 날씨 보입니다. 낮 기온 오늘보다 2, 3도가량 내려가면서 예년 기온을 밑돌겠습니다. 주말인 토요일부터는 보다 맑은 날씨 보이지만 토요일 낮 기온은 전날인 금요일보다 조금 더 내려가 LA 지역의 낮 기온도 70도 아래에 머물겠습니다. 일요일에는 평년 기온에 가까워지겠고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은 예년 기온을 웃도는 포근한 날씨가 예고돼 있습니다. LA 한인타운의 내일 낮 최고 70도입니다. 밤 최저 기온 53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 74도, 55도, 밸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 71도, 50도, 해안 지역의 내일 낮 최고 66도, 밤 최저 54도입니다. LA 지역 오늘 밤 약간 흐리겠습니다. 밤 최저 기온 55도입니다. 한국은 오늘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늘 낮까지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낮 최고 기온 화씨 68도, 밤 최저 기온 화씨 54도입니다. LA 시각으로 5시 56분입니다. LA 지역의 현재 기온 68도, 습도 46% 나타내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이 시간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부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오나 미인, 100% 근저 개선 마스크는 카오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오나 LED 마스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6시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2부가 방송됩니다. 친구, 마음을 나누는 가족이지. 젊을 때나 지금이나 함께 같은 세월을 살아가는 게 참 소중해. 한결같이 옆에서 성실하게 있어줘서 든든해. 한 번 더 걷고 한 번 더 웃어야지 건강하게. 아프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건강하게 신영 화이팅! 한결같은 성실함으로 건강 버팀목이 되어주는 서울 메디칼 그룹.